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설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자, 드디어 커리큘럼의 마지막 강의, 파이널 강의입니다. 이 파이널 강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마치 어떤 과정에 비유하냐면, 뿌얘진 안경을 닦는 것과 같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나 붙겠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기출이나 여러 가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료 해석을 공부하면서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기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다 섞다 보니 오히려 본인의 기준이 굉장히 불확실해진, 그래서 과연 이게 시험에 잘 통할까?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너를 띄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닦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어디 멀리 보려고 할 때 갑자기 눈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근데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눈앞에 뿌연 그런 지문이나 여러분들이 먼지가 묻었다면 그것을 닦아버린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방법으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5일 동안 할 거는 자료 해석이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일관되게 주고 있거든요. 그 인사혁신처가 첫 번째로 수험생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출제진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험생에게는 여러분들이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가서 그 자주 하는 질문란을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문제 다운로드 받으러 많이 가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자료 해석이 이렇게 계산이 많은데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사혁신처가 뭔 개소리야. 계산기 못 들고 들어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편할 걸 계산기는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고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을 적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적혀 있냐면 자료 해석은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경향을 파악하여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므로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인사혁신처의 오피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옳고 그름이 한참 전에 따져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열을 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진한테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갑니다. 자료 해석은 수험생이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하지 않고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만 출제할 것. 이게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이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도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해석이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무엇으로 파악을 해야 될까? 윤진원이라는 사람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제가 맞다고 해서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잡을 것인가? 바로 이 기준은 여러분들한테 기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재보다 공신력이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며칠 뒤에 봐야 되는 시험이 바로 이 기출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1년 지나면 또 옛날의 기출이 되겠죠. 그래서 최신 3개년 기출을 할 건데 최신 3개년 기출은 57급 공채, 외계원,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모의평가, 그리고 민경채, 입시까지 제가 모든 문항을 정리해서 150문제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정오 여부가 여러분들의 합부를 가를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150개의 문항에서만 여러분들이 기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실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준비한 대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조금의 지장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기출로 이런 기준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이 기출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 유형별로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게 될 건데 여기서는 어떤 유형이 기초연산, 심화연산, 문제 해결형 크게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3년 동안 일관되게 반복되는 문제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올해도 나오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출제 포인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선지 정오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선지의 효율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선지의 효율적인 풀이법이 지금에 와서 천재적인 풀이라 현란한 풀이를 우리가 따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그것은 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습관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를 잘못 이해해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풀이 방법들을 다시 한번 교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지의 효율적인 풀이법은 일관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바로 현란한 풀이보다는 일관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실제 윤진원이 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니라 내가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풀이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요거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를 확인할 때 그 순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선지를 보더라도 어려운 선지만을 풀어나가면서 시험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선지만을 해결하면서 부담감을 더 줄여나가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후자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의 확인 순서 등 우리가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풀면서 모든 문제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문제도 중간에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중간에 만나서 내가 버퍼링이 걸리거나 뇌정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미리 하고 들어간다면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기로 결론을 냈었지 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기계처럼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전에 파이널 강의 5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건데 저는 3개년의 모든 기출을 보기에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강의가 저녁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저녁에 진행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책을 받으셨잖아요. 책은 제가 문제만 이렇게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서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모두 정리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수업을 들은 것만큼 혹은 그 배 이상의 복습 시간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풀고 이 시간에 교정하고 이 시간에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150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5회는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름 많이 줄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는 10회를 했었어요. 10회를 해서 입시, 민경책 이런 문제도 세밀하게 다 다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압축된 커리큘럼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이 5회짜리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최신 3개년 기출을 통해서 이런 기준들을 정립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회차, 마지막 5회차 때 우리가 뭐를 만들 거냐면 리마인드 페이퍼를 만들 거예요. 자, 이 리마인드 페이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A4 용지를 가지고 오셔서 A4 용지를 자, 총 8공간으로 만들면 앞뒤로 16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 16개의 공간별로 각 유형별 출제 포인트 그리고 선지에 대한 효율적인 프리포트를 마무리로 정리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필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저하고 같이 필기를 해보면서 아, 이런 거 있었지, 저런 거 있었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요거 하나만 들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여러분들 가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초시생이라는 티가 나거나 저 사람은 합격하기 어렵겠다라는 티가 나는 경우가 딱 있는데 뭐냐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 짐을 싸들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학습 컨텐츠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그 문제에서 자기가 공부한 바를 시험장에서 그대로 현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장 가벼운 상태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들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 상황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끝까지 쳐낼 수 있지, 만약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시험장에서 다 못 보고 시험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도 물론이지만 시험장에서 누구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같이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답지 않게 굉장히 좀 비장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웃긴 얘기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막 인상 쓰고 자 이제 우리 각자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무게가 저도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마지막 강의를 해놓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끝내고 발 뻗고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그 결과를 항상 그대로 같이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은 보통 저를 안 찾아오고요. 떨어진 친구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떨어진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온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며칠 뒤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막 하하호호 깔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파이널 때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미있거나 뭔가 즐거운 자료에서 그걸 기대하신 분이 계셨다면 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우리는 합격자의 품격을 좀 갖추는데 좀 집중해서 좀 이때까지 했던 강연은 좀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어깨 펴세요. 어깨 펴세요. 제가 지금 학생들 보면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뭔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지?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지?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죠? 합격자가 정해진 게 아닌데. 그죠? 극소수 상위권을 빼고는 지금 안 불안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져도 물론 이상할 건 없지만 붙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움츠러들어 있으면 그만큼 시험장에서는 더 움츠러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료해석 강의 진행되는 5회차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신림동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료해석에서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최선을 다해 볼 거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물고 늘어지세요. 내일 당장 시험을 봐도 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가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그거는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다고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이제 공포감 반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전벽해가 돼서 갑자기 천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실력에서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같이 시험을 볼 사람들보다 실수 한두 개만 덜하면 붙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트라인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못 맞는 커트라인이 아닐 거예요. 모의고사나 기출 쳐보면 충분히 커트라인 넘었던 기억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실력의 50%도 안 나와요.
왜요? 시험에 눌려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지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그 실수를 누가 덜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임해야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합격자라고 생각하고 그죠? 이 동네에서 합격자라는 신분은 굉장히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선택된 소수한테만 주어지는 특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는 2월 26일 1차가 여러분들의 뭐 인생을 결정짓는 시험은 아니겠죠. 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끝은 아니니까. 근데 들어가시게 되면 저를 만났던 경험이라든지 저하고 자료해석을 했던 경험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좋은 경험으로 좀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보통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저는 끝나고 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질구질 하잖아요. 그죠? 아, 여러분 합격하시면 나중에 저 얘기 좀 좋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갖고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럴 생각 없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뭐 저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들 합격 그 이외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